벼랑 끝에 몰린 해운 조선사들이 구조조정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한진해운이 대주주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채권단 관리하에 들어간다는 의미의 자율협약 신청서라는 걸 어제 제출했죠. 현대상선은 그전에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를 만드는 현대중공업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서 3,000명을 감원할 거라는 보도까지 흘러나오고 있죠. 한때 최고의 호황을 누렸던 조선 해운사들의 줄줄이 구조조정,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 분위기를 가장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협력업체 대표 한 분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조선사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이성신 대표 연결을 해보죠.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배에 들어가는 김준입니다. 배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협력업체를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협력업체는 21년 동안 1995년부터 지금까지 21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아유, 오래 하셨네요. 21년이면 뭐 그동안 쭉 이 조선 사업을 봐오셨던 분이니까 지금의 예. 분위기가 어떤 건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지금 일감은 우선 13년도가 최대 호황이었습니다. 2013년도가 그 당시에 100% 물량을 받았다고 했을 때 예. 지금 현재는 50%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또한 임금 부분은 현재 그제만 해도 예. 약 12개 회사가 예. 임금 때문에 기성을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문을 닫고 폐업을 도산했습니다. 직원들 월급 못 줘서 문 닫은 회사가 12개나 돼요. 예, 그렇습니다. 매기에 대해서 받은 물량들이 대부분 다 해양 프렌트 물량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해양 프렌트 물량들이 일반 상선보다 훨씬 까다롭고 공기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고기술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단가는 점점 더 이른바 후려치기라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계속 낮추는 식으로. 예, 단가. 예, 그러한 단가에다가 그다음에 고기술 인력도 필요하고 예. 공기도 지연됨으로써 건조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죠.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대표님. 그러니까 물감 자체도 많지 않은데 그 물감을 받기 위해서는 후려치기를 당하면서 그 수지 타산도 맞지 않는 채 그냥 수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제때 지불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너무 수지가 안 맞으면 차라리 그냥 안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물량을? 그 물량을 안 받게 되면은 그동안의 설비 투자라든지 부지 확보를 위해서 금융 비용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모아놓은 인력에 대한 그런 고용 유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장 부도가 결국은 나니까. 예,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예.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에서 비용을 다 대출해가지고 빚받아서. 충당하고 해서 정말 겨우겨우 그렇게 약 한 4, 5년이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4, 5년이 그렇게 계속 지속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아예 구조조정. 현대중공업 직원들도 한 3,000명 구조조정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심정은 뭐 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시겠어요. 예, 그동안에 투자한 투자비도 이제 건질 방법이 없고요. 수주 물량이 급감한 데다가 지금 1.5년 정도의 물량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6월달까지, 올 6월까지 단 한 척의 수주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이후에는 대량 해고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협력업체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력업체들이 지금 현재 갈 길이 없는 거죠. 결국은, 그동안에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돼서 예. 현재 전업을 일부 하는 사람도 있고 식당을 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리를 방하게 되고 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위 실업자가 되고 나면 그냥 그동안 모아놓은 걸로 어떻게 식당이라도 차리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나마도 이제는 꽉 차가지고 뭐 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이나 이런 것도 일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50% 수준도 못 냅니다.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많은 근로자들이 나와서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고. 실업급여. 그다음에 한때 우리가 이 조선업이라 하면 최대 호황으로 은행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세에서 지금 천덕꾸러기 업종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직원들 바라보시면은 이거 참 갑갑하시겠습니다. 남의 일 같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숨뿐이 안 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 아이들을 키우고 그다음에 아이들 전부 다 그 학교 보내고 하는 학비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지금 걱정이 정말 한숨밖에 안 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한숨. 아이고, 자고 일어나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한숨. 예, 거제의 상황. 지금 조선 해운 하청업체들의 상황은 어떤지,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님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경남 거제의 상황, 조선사 협력업체 운영하고 계신 이성신 대표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조선업뿐이 아닙니다. 한진해운은 어제 채권단에 공식적으로 손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회장 일가가 가진 주식의 전량을 직전에 매각한 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의 산업구조조정 과연 어디로 갈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한겨레신문 경제선 전문 선임 기자세요. 곽정수 기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곽 기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그 잘 나가던 조선 해운 업계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업체들은 일차적으로 대외 환경 악화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제 경기 침체가 수년간 지속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운과 이제 조선 경기도 이제 불황을 맞았는데, 예를 들면은 해운 경기 같은 경우는 2010년도 4분기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내리막인데, 그 해운사의 주 수입이 운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난 5년간 한 10분기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운사가 어렵다 보니까 조선사도 배수주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 어려워진 거죠. 아니 근데 예. 글로벌 환경이라는 거는 뭐 어느 분야가 안 그렇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거를 미리 감지하고 대처하는 게 그게 경영 아닙니까? 경영자가 할 일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뭐 정확한 지적이신데, 이런 이제 지금 어려움이 이 외부 요인만이냐, 그렇지 않고 이 경영 실패라는 내부 요인도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외부 요인보다도 이 내부 경영 실패 요인이 더 심각했다는 게 이제 지적이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이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상선의 현정훈 회장은 2003년에 그 남편인 정몽원 회장이 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갑작스런 자살로 병행 공백이 생기니까 회장을 맡았는데, 사실 이 현 회장은 그 이전에 경험이 없는 뭐 쉽게 얘기하면 아마추어 초보 회장이었죠. 그렇죠. 처음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더욱이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해운은 이 물류 사업으로서 이 세계 경기의 흐름, 또 국제 유가 동향, 또 배 건조와 관련된 금융시장 흐름, 이런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어떤 복합적 경영 능력이 필요한 분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역량도 없는 상태에서 또 취임하고 나서도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능한 전문 경영을 자르고 대신에 이제 입맛에 맞는 측근 인사들을 중용을 하고 그 중에는 회장의 신임을 믿고 회사의 정식 그 직함도 없이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전횡을 한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회사와의 어떤 거래 방식을 빌어서 불법적으로 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현대그룹과 거래하는 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도 받았어요. 현대상선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경영에 문제가 심각했다. 초보 경영인이 들어와서 그 복잡한 것을 감당해내지 못했다는 얘기고, 저는 그 말 듣다 보니까 한진해운의 경우도 남편이 이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에 최은영 회장이 회사 맡게 된 거 아니에요? 비슷한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완전히 닮은 꼴입니다. 2014년에 이제 경영권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넘기 전에 최은영 회장이 거기에 CEO를 맡았는데, 그렇죠. 그 남편이 이제 갑자기 죽으니까 본인이 직접 회장을 자리에 오른 거죠. 그때도 현대상선처럼 똑같은 우려가 제기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고 나다 요인이 그러다가 이제 최은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시숙인 조양호 회장한테 경영권을 넘기긴 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어쨌든 더 이상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두 손 들어버린 거죠. 그때. 그런데요, 박 기자님.
지금 그 최은영 전 회장이요. 한진해운의 경우 나흘 전에 그러니까 법정관리 전 단계인 자율협약 신청하기 나흘 전에 최은영 전 회장이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하고 자기 2명의 딸이 가지고 있던 주식 전량을 매각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액으로는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진그룹이 아시다시피 어저께 그 채권단의 자율협약을 신청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두 손 든 거예요. 예. 알아서 처분해달라고. 예.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주주들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최은영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내다 판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내부정보 이용이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설령 내부정보 이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 이 지금 한진해운이 어려워진 거는 지금 어제 오늘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이 최은영 회장 때 이미 심각한 중병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한진그룹에 넘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회사가 거의 지금 침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본인이 먼저 그 배에서 먼저 탈출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이 먼저 탈출한 꼴이 된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세월호가 떠오른단 말씀이세요? 세월호 사건이 떠오르는 거죠.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를 침몰로 몰고 간 그 선장이 지금 먼저 배를 지금 탈출하려고 한 걸로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 이 순간에 갑자기 이 질문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조선 해운업체가 몰락하게 되면 거기에서 실업자가 될 노동자 수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됩니까? 이게 지금 좀 전에도 제가 이제 지역 협력업체분 인터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조선 3사 경우에 사내 하청 등 그 정규직 포함이고요. 사내 하청 등 비정규직 포함하면 20만 명이 육박을 합니다. 20만 명. 네. 근데 거기 지금 해운도 거기에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 20만 명 이상의 거기 직접적인 종사자들이 있는데 지금 추세로 가면 벌써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정규직 부분에서만 3,000명 감원설이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곽 기자님, 지금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돼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저는 그 20만 명의 사람들을 놓고 선장들이 배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이 상황, 우리가 구조조정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이 경영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따져야 할 것인지 분명히 짚고 가야겠다. 이 말씀을 끝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결의 곽정수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